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이 보이는 방송 시작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마을이 보이는 방송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매일 그대와 저는 유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심하자입니다. 바람은 선선해지고 하늘은 한결 높아진 가을입니다. 이 계절은 혼자 느끼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텃밭에서 나온 고구마 몇 알, 마당에 열린 감 몇 개를 건네며 안부를 나누는 게 가을의 맛이 아닐까요? 맞아요. 혼자 먹으면 그냥 음식이지만 이웃과 나누면 추억이 되고 정이 되는 계절. 함께하는 주변 이웃들과 오늘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반가운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일 그대와 오늘 캐스트와 나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이 첫 꽃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같이 듣고 올게요.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2025년 매일 그대와 5번째 방송도 청취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계절이 바뀌고 명절도 다가오고 날씨도 추워지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없는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네, 맞아요. 이웃의 안부를 믿고 이웃을 돌보는 손길이 더 바빠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마을과 복지관에도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관리공단 파남 4단지 마이홈센터 센터장이자 주거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노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복지관에서 민간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민아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일호 센터장님은 작년에 저희 방송에 오셔서 주거복지사 역할과 업무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주민들의 사례를 전해주셨었지요.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송민아 사회복지사님도 마을 방송으로 처음 만나지만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마을과 주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오늘 두 분이 함께 게스트로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바로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을 지역사회에 함께 찾고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마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주거복지사와 사회복지사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주거복지사로 근무한 지는 6년이 됐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소에서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대전 충남 지역 임대아파트 6곳을 관리했습니다. 2019년 2월 1일자로 파남 사단제 전부대에서 전담 주거복지사로 근무한 지도 벌써 5년째인데요.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거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민간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작은 부분으로는 식사 서비스나 이웃 친구 만들기와 같은 정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큰 부분으로는 대전 동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뉴스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고독사 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을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이웃이 있거나 가족이나 외부로부터 잦은 다툼으로 안전 문제가 있는 이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주변에 아는 이웃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웃, 3개월 이상 월세나 각종 공과금이 밀린 이웃,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웃 등을 우선적으로 함께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두 분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일찍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복지관과 마이홈센터도 업무적으로 많이 연계를 하시겠네요. 어떤 부분에서 서로 도우며 업무를 하고 있는지와 또 함께 하는 기관들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단지 안에 두 기관이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단지만 해도 2,400세대에 가까이 되는데 주거복지사는 저 혼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위기 대상자 발굴과 그 예방을 위해서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내 병원, 초등학교, 복지관, 관리소, 행정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내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 것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일호 센터장님, 송민아 사회복지사님, 최근에 기억에 남는 좋은 사례가 있었다면 함께 나눠주실까요?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민간협력 사업 중 우리 동네 이웃발굴단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이웃과 마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할 그 사례는 저희 발굴단원이 이렇게 같이 발굴한 세대를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파남동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언젠가부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과일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을 했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건강 악화로 식사를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하셨던 그 동네가 행정구역이 용운동으로 되어 있어서 주거지로 파남동으로 다시 옮기고 싶다는 말씀이셨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구역이 조금 나눠져 있으면 도움을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용운복지관의 식생활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좀 해드렸고요. 용운동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임대 신청 기간이라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파남동
익명으로 전세 임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셨던 분은 자기가 최근에 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깨닫게 되니까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좀 잘 살아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는 그 입주민 중에 이제 한 분이 조현병을 앓고 계셨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단지 내 이제 세대에서 그 화재가 있었어요. 화재로 인해서 소원 여러분이 이제 화상을 입고서 병원에 이제 화상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화상병원에 다행히 이제 화상 치료를 잘 되셔서 병원에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으로 이제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힘들어지셔서 결국은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거기서도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일반 응급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응급병원에서도 이분은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고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 이제 연락을 받고서 개인 물품을 이제 휴대폰하고 지갑하고 그런 개인 물품을 이제 전달해드리고 한 달가량 거의 이제 생활을 좀 병원에서 위기를 좀 넘기시고 생활을 하셨는지 퇴원을 하셔갖고 집에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왔는데 너무 이제 깔끔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만 해도 돌아가실 것 같다는 분이 양복에 다른 사람이 돼갖고 오셔갖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셨어도 이제 전에 생활하던 집이 너무 낡고 이제 생활할 수가 도저히 없어갖고 저희가 이분을 이제 완전 그 깨끗하게 지금 리모델링 된 세대로 다 옮겨드렸습니다. 옮겨서 이제 거기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고 그 살림 같은 것은 이제 행정기사한테 지원을 받아갖고 거기 생활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생활을 이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네, 깔끔하게 잘하시고 이제 그 복지관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셔갖고 80세 넘으신 형님이 계신데 그분 형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오신 거예요. 내 동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네, 정말 이런 때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적으로 너무 흐뭇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을 찾고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어려운 이웃을 살아갈 힘을 얻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참 보람될 것 같네요. 사실 두 분과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찾기 위해 주기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이웃 발굴단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찾는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캠페인 활동은 마을 축제 때 이제 진행하기도 하고 파남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저희 주변 상가나 가게를 돌면서 개별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실제 어려운 이웃이 발굴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의 왕래가 없는 그런 이웃이 주변에 있거나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이웃들이 있다면 저희 생명복지관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42-283-9191로 꼭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웃분들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꾸준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마을 안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생단체나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으고 지원을 역할도 훌륭하네요. 네, 맞아요. 우리 이웃과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지키는 방법은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고 같이 돕고 알리는 것이네요. 그러려면 평소 주변을 잘 살피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면서 두 분 힘들기도 하겠지만 분명 보람 있는 순간도 많았을 것 같나요?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참 보람 있다.
라고 생각한 적은 언제인지 나눠주세요. 아, 네. 매달 그 임대료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관리소에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체납된 세대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이제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가 3개월 이상 이제 체납이 돼서 방문해서 상담해 보니까 일을 하셔서 다치신 거예요. 너무 이제 혼자 생활을 힘들게 알고 계셔서 관리소 직원이 이제 주거복지사인 저한테 이런 분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셨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혼자 살고 계신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세대는 뭔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위기과정으로. 그래서 이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제가 이제 의뢰를 해서 위기과로 된 긴급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게 되셔서 조금이라도 생활을 좀 할 수 있어서 그분이 참 지금도 생활을 좀 잘 하고 계셔서 저는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분한테 도움을 드렸다는 게. 제가 조금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필요한 도움을 줬을 때 그 주민분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저한테는 좀 보람이 있었었어요.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 안에 안전봉과 미끄러움 방지 매트를 지원했을 때 주거 환경이 안전하게 변화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이제 해주셨던 분도 계셨고, 최근에는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통해 일상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줘서 고맙다고,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도 계셨었어요. 힘든 순간들도 많지만 저로 인해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고 나아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참 따뜻하고 인상 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마을과 주민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기대하는 우리 마을에 대해 또 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부비나 바람을 나눠주셨으면 어떨까요? 네.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누려야 할 행복은 똑같다고 봅니다. 갈수록 살기 어렵다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개선되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는 많이 계십니다. 억울하게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삶의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해주면 어떨까요? 고독사, 자살, 독거세대, 위기가구 이런 말들이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품어주면서 모두가 희망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늘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보다 센터장님이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같이 인사를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모르지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잖아요. 저 또한 마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 뭐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오고 가시는 사람 모두에게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인사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어린이 동요 5글자 예쁜 말 들었습니다. 매일 그대와 오늘은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애쓰시는 마이홈센터 노이로 센터장님과 생명복지관 송미나 사회복지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제가 맡고 있는 민간협력 사업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생명복지관에는 이웃과 마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을 함께 듣고 작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입주민들께 인사를 드려서 매우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주거복지사의 역할 및 위기하고 발굴 지원 등에 대해서 자주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TJB 저녁 뉴스에 위기하고 발굴 관련해서 방송이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검색을 하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앞으로 응원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매주 1회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며 매주 재송출과 생명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식장산 안테나 주민방송에서는 주민분들의 다양한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게스트 참여, 신청을 위해 주민 사연함을 비치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생명복지관에서는 주민여가 참여사업 무료 영화 상영이 9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복지관 2층 늘랑에서 진행됩니다. 주민 부시돌에서는 10월 15일 수요일까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우리 마을 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저는 DJ 심하자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창완의 집에 가는 길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게스트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DJ 유민자였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밤이 찾아오면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둘 피어나고 철없던 어린 시절 떠나온 따뜻한 집에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왜 떠나야 했는지 묻지 말아주오. 얼마나 멀고 또 험했었는지도 내 모든 기억과 슬픔들은 이제는 지난 이야기. 돌아오던 길에 버렸다오. 그리움에 잠 못 이루던 밤들 어리석은 하루 또 하루 뜻도 없이